안녕하십니까. 전산동 Q&A 공부방송 화쌤입니다. 정시가 정말 그렇게 힘든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인원 분배가 예를 들어서 한 80% 극단적으로 잡아서 80대 20이니까 여기가 적어요. 인원수가 적지만 문제는 여기서 잘하는 애들 다 빠져나가고 요 남은 애들끼리 경쟁하니까 특히 20%라고 이게 불리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사고 재학 중일 경우에 특히 이게 내신 경쟁이 엄청나게 심해요. 내신 경쟁이 엄청나게 심하지만 그래도 이제 학교 점수가 있어요. 각 학교마다 입시의 결과에 따라서 총점에다가 이렇게 학교 점수를 곱해줘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는 1.2, 어떤 학교는 0.9 이렇게 곱해주겠죠. 그러니까 자사고에서 내신이 조금 한 0.5등급 정도, 1등급 정도, 어떤 학교는 불리하더라도 다른 학교보다 낮더라도 같이 쳐주기 때문에 이제 보완이 어느 정도 되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정시로 돌리려고 하는데 말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첫 번째, 학교에서 올 수시반 준비시켜요. 학교에서. 그래야 학교 자체가 운영이 되니까. 학교는 수시 외에 정시는 니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시만 뒷받침하니까 체제가 수시로 돌아가니까 남들은 다 이렇게 돌아가는데 학교 생활하고 하는데 나만 이제 동떨어서 지내야 되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학교와 다른 학생들의 생활과 다르게 나 혼자 공부할 수 있고 이걸 컨트롤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으면 정시를 해도 되는데 이 혼자 조절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혼자 조절하는 거에 어려움하고 수시를 했을 때의 어려움과 비교를 해야죠. 근데 3번 이렇게 보니까 학생이 이렇게 모의고사 올일 나왔어요. 근데 중경외시면 가능하죠. 자사고에서 올이면 서성한 중경외시. 근데 여기서 보면 국어는 고3 거로 봐야 되고 영어는 고2 걸로 봐야 정확하고 수학은 자기 학년 걸로 보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보면 국어 영어 1등급 나오고 수학은 1, 2 간당간당한데 지금 이제 요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수학에 따라서 결판을 나겠죠. 이 세특, 독서 이런 것들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제 부대적인 일이 공부에 부수적인 일이 시간을 많이 소모하니까 시간 관리를 잘 못하고 속도를 내지 못하고 빨리빨리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차라리 장기간 꾸준하게 정시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이거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는 특성이냐에 따라서 수시냐 정시냐를 또 갈라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아직 모의고사 많이 접하지 않으면 요 점수에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현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어가 1등급이 문제가 아니라 0.4등급이냐 0.5등급이냐 수학이 전체에서 21번, 29, 30번을 이렇게 맞출 가능성이 있느냐 요거에 따라서 나머지들을 어떻게 카입하고 있냐 컨트롤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내신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신하고 모의고사가 내신이 예를 들어서 3등급인데 모의고사가 1등급이면 2등급 이상 차이 나면 정시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고1 지금은 조금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한 학년 더 하고 한 학기 더 하고 겨울방학 때 결정해도 늦지 않는데 문제는 이 겨울방학 때까지 이 여름방학을 통해서 내신을 겨울방학 직전까지 얼마나 끌어올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지금 학교 적응 문제나 이렇게 계약하고 적응 문제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았으니까 이 여름방학 때 그래도 내신만 한 번쯤 올인을 해본 다음에 공부를 해서 이 학기 내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런데도 모의고사가 이렇게 2등급 앞서졌다.
그러면 정시를 그때부터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 여러 가지 평가 요소에서 이 학생이 수시에 적절하냐, 정시에 적절하냐는 이 수시를 했을 때 어려움들, 힘든 점들을 쭉 고려를 하고 이 정시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 이 틀린 문제의 유형을 확인해서 이 필요한 얼마 정도까지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느냐, 정시를 해서 이게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는 정해져요. 틀린 문제를 한 과목에 50개씩만 가져오면 이 학생이 지금 이 점수에서 몇 점 맞는데 기간이 얼마큼씩 걸리는지 거의 계산이 가능해요. 유형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시 문제 각 과목마다 틀린 거 50개씩 가져오고 이 수시를 했을 때 이 문제점들을 적어보고 그 문제점들과 관련된 성적표를 보면 이 두 개가 비교가 됩니다. 그러면 학교 생활의 어려움이나 문제점이나 자신의 느낌이나 성향을 얘기를 하면, 그런데 이거는 정시로 돌릴까 하니까 다들 말리더군요. 말리는 근거나 이유가 명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명확하게 어떻게 보면 수시, 정시 어떤 게 하면 좋은가, 그러니까 문제점 써오고 그 다음에 성적표하고 모의고사 성적표하고 그 다음 틀린 문제들, 자기가 공부해갖고 틀린 모의고사 각 과목마다 50개 정도의 오답을 가져오면 명확하게 수시를 하면 어느 정도 맞고 정시를 하면 어느 정도 맞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 내신을, 이 수시를, 내신을 피크치까지 본인이 해보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 이 내신, 2학기 내신만 올인을 해본 다음에, 그러니까 무조건 내신만 한번 해본 다음에, 실력 생각하지 말고 내신 점수만 끌어올리는 걸 해본 다음에 이 점수하고 현재 모의고사를 공부 안 했지만 나오는 모의고사 점수 그리고 틀리는 유형들하고 검토를 해보면 명확하게 나오니까, 이런 경우에는 컨설팅을 유료로 받든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여기 제한된 정보에는 내신이 안 나오고요. 첫째, 없죠. 내신보다 모의고사를 훨 잘 본다는 거는 또 훨은 2등급 이상 차이가 나면 정시를 해야 되는 학생이 맞는데요. 요 내신을 한번 해본 다음에, 이것도 나름 도움이 됩니다. 내신을 해본 다음에. 그러면 이걸 어렵게라도 한번 해보면 정시할 때 다시는 내신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한 번쯤 도전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 다음에 겨울방학 시작하기 전에 기말고사를 보고 그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면 겨울방학 시작하기 전에 상담을 해서 정시 공부 방법을 일정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고2 학생이 수시만 하다가 정시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열흘 와서 방학 캠프처럼 아침에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 정시 공부하는 방법만 컨설팅으로 배웁니다. 공부법을. 하루에 2가지 정도씩 배우는데, 이렇게 배우면 본인이 생각한 것과 다른 차원의 정시 공부가 있다고, 어마무시하다고 하는 정시를 예를 들어서 정시 문제 분석법, 오답 정리법, 추가로 심화 정리하는 법, 테마 정리하는 법, 영어 단어 정시 외우는 방법부터 여러 가지 공부법이 있는데, 그런 공부법들을 배우고 있는데, 이렇게 겨울방학 전에 기말 끝나고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와서 컨설팅을 받은 다음에 이런 정시 대비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공부법을 배우고 이걸 학교 다니면서 어떤 식으로 적용해가지고 정시 공부를 학교 생활을 어느 정도 적용하면서 할 수 있는가, 적응하면서 정시로 공부를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걸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둔산동 동아쌤입니다.